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구나 했던 그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권 카르텔. 여러분은 어쩌면 익숙한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무려 2차례나 윤석열 후보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 그 죄악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발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로 꿰어져 있는, 엮여 있는, 결국 돈줄로 엮여 있는, 그것도 자기가 돈을 받고자 해서 정권에 엮여 있는 그런 카르텔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선거를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우리 한국인들의 피해는 자본주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통제경제, 계획경제, 사실상 그것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관에는 돈이 흐르고 있다. 이것이 독재 정권이 국민을 약탈하는, 국민에게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최악의 케이스가 될 것은 분명하죠. 비단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나와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우리 5,100만 국민은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는 어째서 좋은 것은 먼저 챙겨 가지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1년 365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는 문재인 청와대를 손가락질하며 이런 성토를 했던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 그 말 많던,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을 쥐어짜서 한 명에게 더 맞출 수 있다고 하면서 백신을 못 구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망신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백신 확보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들고 나온 것이 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씨가 극찬했던 K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 영어로는 로우 데드 스페이스 LDS 주사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가서 쇼를 했던 특정 업체에서는 8배 비싸게 사들였다. 아주 그게 큰 거는 아니지만 아주 더러운 현장을 우리가 보고 만 것이다. 이것을 밝혀낸 국회의원,
할 일 한 거죠.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이 LDS 주사기를 업체 5곳에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곳, 이 풍림 파마텍의 제품은 최대 8배 이상 비싼 값에 사들였다. 풍림 파마텍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고 있죠. 올해 2월 18일 문재인 씨가 방문해서 쇼했던 곳입니다. 사진 찍고 전북 군산에 있는 그런 작은 업체가 맞죠. 이 풍림파마텍이 하는 짓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 뭔가 흑막이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리마연에서 지난번에 방송한 영상도 지금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게 올해 2월 19일자 교통방송 인터뷰 그 내용을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올해 1월에 두원 메디텍에서 그리고 신화양행이라는 곳에서 정부가 이 주사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주사기를 전체 해갖고 4천만 개 정도를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뉴스 나왔죠. 1월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에 뉴스 이 교통방송 인터뷰가 뭐냐면은 풍림 파마텍이 주사기 12만 개를 기부하겠다. 그때 정부가 계약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화이자 백신 12만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 맞춰서 우리 주사기 12만 개를 기부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풍림 파마텍 것으로 맞추자. 이렇게 된 거죠. 제일 좋다고 하는 화이자 백신. 그때 교통방송 인터뷰에서 주고받은 이야기 그 내용이 좀 여러분이 들으면 야 기가 막힌다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방송 진행자가 풍림 파마텍 부사장 그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하죠. 그 부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풍림 파마텍에 제안을 했는데 그거 거절하셨잖아요. 나중에 중기부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다고 들었다. 그때 이 장관이 박영선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림 파마텍 부사장이 우리는 군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사기 팔아서 돈 벌겠다고 하는 회사가 우리는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공익봉사단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에서 그 정권이 늘 앞에 내놓고 전국을 이 지역균형을 가지고 전국에 나가는 돈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주물렀던 그물망입니다. 그거는 리마연 보고서 참조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하려고 했지 뭐 회사가 크거나 돈을 버는 거 관심 없다. 그런데 지금 뉴스 나온 거 뭡니까? 왜 다른 회사보다 8배나 더 비싸게 물건을 판 겁니까? 문재인 씨가 갖다가 떠안겨준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방송 진행자 말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삼성이라는 곳이 큰 기업이니까 대기업에게 기술만 뺏기고 뭐 이런 우려도 그렇죠.
자, 삼성이 풍림파마텍의 그 기술을 기술 탈취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했다. 이 교통방송 진행자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풍림파마텍 부사장이 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행자가 박영선 장관 이야기로는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풍림파마텍 사장님, 그러니까 부사장의 아버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룬다. 그러니까 오직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애국적인 그런 동기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고 들었다. 이게 2월 19일자 교통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게 풍림파마텍이다. 문재인 씨가 잠 못 자는 거를 걱정해서 삼성을 거절했던 그런 사장이 문재인 씨를 생각해서, 그리고 그래서 8배 이상 받았다. 주사기 값.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질병관리청, 문재인 정부가 주사기 어떻게 사들였는가? 간단하게 보면 이게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LDS 주사기를 사들인 곳이 5곳이다 그랬죠.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이게 모조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5곳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물건을 사들일 때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공개 입찰이죠.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공무수행 능력이 없다, 이거 아니면 너희들 무슨 딴짓 했구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의로 어느 회사 거를 사들일까 해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거 뉴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왜 정부 조달 물품을 수의계약을 하는가? 중요하니까, 시급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정부 조달 물품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들이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 쓰는 총기, 그거 얼마나 소중하고 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조차도 북에서 탄환이 날아온 다음에 후다닥 사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 세우고 사드립니다. 그래서 여지를 국민은 허용을 하죠. 문재인 씨가 추경 계속한 거, 그것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마음이 좋은 것이죠. 아무튼 정부 조달 물품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개 입찰을 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한 이래 70여 년 줄곧 해온 일입니다. 왜 문재인 민주당 정권만 이거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공무수행 능력이 없으면서 왜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는 것이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묻고 추궁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수의계약을 한 LDS 주사기 업체 5곳이라고 그랬죠.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따져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올해 1월에 두원 메디텍, 이
뭐 K주사기, 특수주사기, 쥐어짜기 주사기 하는 이 LDS 주사기 한 개 98원이었습니다. 같은 1월에 신화양행 이 주사기 한 개 88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 4천만 개 계약 완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5월 14일 풍림파마텍 한 개 726원이었습니다. 같은 5월에 용창 한 개 98원, 6월에 한국백신 한 개 110원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왜 8배 비싸게 계약을 했느냐 한 데 대해서 변명도 했습니다. 그 변명을 잘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DS 주사기를 통해 백신을 버리지 않고 국민 한 명에게 더 맞추면 백신 비용이 25,000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거 리마연 방송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우선 풍림파마텍이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LDS 주사기 이야기가 나온 것도 화이자 백신을 계기로 그것을 초점으로 맞춰둔 거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 화이자 백신을 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가서 타협했다고 하죠. 화이자 백신은 한 병에, 그 유리병 그 하나에 얼마 이게 아니고 주사 1회분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뉴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기 한 개의 단가가 720원이라고 해도 이게 풍림파마텍 기준이죠. 한 번 더 짜내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 뻔뻔한 변명, 거기다가 진실과 배치되는 이런 변명, 지금 이러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그 이권 카르텔하고의 이런 담합, 이런 짓들은 몰래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것이 합법적이다. 그것이 더 경제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자료를 다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국민이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빈틈이 수두룩합니다. 빈틈이 너무 많아서 공허할 지경이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거짓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다. 문재인 민주당은 이렇게 논리의 빈틈, 말을 비꼬지요. 통계의 빈틈, 그리고 숫자, 수치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을 갉아먹히면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 빈틈, 이게 머리가 조금만, 그 잔머리라고 할 텐데,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안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지 하고 맡겨놓은 면도 있죠. 국민은 진짜 이 나라를 유지해야 하니까 모든 국민이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하는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경찰관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는 그 사실.
마치 산소 같아서 여러분을 잇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을 속여먹고 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의 빈틈, 이런 걸로 나는 이쪽 편을 들어 하면서 다른 모든 불의에 찬성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나는 이쪽 편이다를 먼저 버리자. 이걸 잡고 있는 한 국민은 저 이권 카르텔, 저 무도한 정치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이 그를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후보가 눈에 가시 같은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가 촛불 정권의 급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쨌다 하면서 그를 증오하고 문재인 민주당과 같은 쪽에 표를 주고 있죠. 그러한 행위를 즉각 멈추십시오. 두고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줄 인물이 윤석열 후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죠. 촛불 정권 전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급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문재인 편에 서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후보만 그런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동일합니다. 촛불 정권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있죠. 김동연 전 부총리. 그도 촛불 정권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부패한 정권, 이권 카르텔과 엮여있는 이 정권은 안 된다 하고 나온 것은 고마운 일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나와서 같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싸울 수 있게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